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법전 편찬과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법제는 건국 초부터 법전의 편찬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건국 이념 및 통치 이념을 담은 법전의 중요성이 이제 강조되는 것입니다. 법전 편찬은 이제 정도는 조선 경국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 경국전은 이제 정도전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고려 시대에 있어서의 그 법제의 모순된 점을 나름대로 시정하고 새로운 이념을 담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경국전이 갖는 의미는 조선 시초 초기의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뒤에 이제 조준등이 편찬한 이제 경제육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경제육전에 이어서 경제육전 속전 뭐 이런 것, 그리고 신속육전 등록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직 지금까지 내용이 전해지는 건 없고 단편적인 부분만 전해지기 때문에 완전한 법전으로서의 그 틀을 가지고 전해지는 것은 이제 소위 얘기하는 경국대전 이후부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소개했던 그런 그 법전 및 등록은 내용상 서로 중복되거나 또는 서로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이제 이 법전의 내용들을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그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종합해서 새롭게 법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법전 편찬의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종 때에 완성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경국대전입니다. 경국대전은 1474년과 1485년까지 약간의 개정을 거치긴 했으나 기본적으로 조선의 기본 법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조선 사회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이제 불가피하게 요구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경국대전 속록, 경국대전 후속록, 그리고 뭐 사송유치, 그다음에 수교집록, 전록 통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편찬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국대전 이후에 이제 모든 법규를 모아서 이제 만든 것이 바로 이제 속대전입니다. 그리고 정조 때에 정조 9년에 경국대전과 속대전 그리고 그 뒤에 제된 법규를 모아서 대전통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편찬이 됩니다. 그리고 고종 2년에 1865년이 되겠습니다만은 새로이 이제 또 집대성해서 나온 것이 대전회통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통일 법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조선의 대표적인 법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에서의 법전 편찬은 법전 편찬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조선에 있어서의 건국 이념 그리고 통치 이념을 담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법 사상과 관련돼서 법 불가 경계 사상 이거는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이런 원칙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변경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법 사상이 법전 편찬하는 데 반영이 됐던 것입니다. 먼저 조선 경국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경국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전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태조 집권 이후에 발표됐던 그 왕이 내린 그 교지라든가 수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일부는 정도전 자신이 수정 보완해서 이제 편찬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법전은 후일 이제 경제육전이라든가 경국대전 등 여러 법전에 이제 효시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정도전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삼봉집 같은 데에 일부가 이제 수록되기도 합니다. 조선 경국전 구성을 살펴보면 이건 이제 서론도 있고 본문도 있습니다만 서론에서는 이제 정보위, 국호, 정국본, 세계, 교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국가 형성의 기본이 뭐냐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서 이제 담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6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치전, 부전, 예전, 정전, 헌전, 공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이제 각 기관에 있어서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조선 시대는 6조가 이제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그 6조에서 해야 할 역할, 기능이 뭐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치전, 요거는 이전에 해당되는데 군신의 직능과 관리 선발 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였고 특히 재상의 역할이 뭐냐, 그 재산의 역할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전, 요거는 호전에 해당되는 겁니다. 국가의 수입 지출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회계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전은 외교와 학교를 비롯해서 조회, 종묘, 사직, 문묘, 제사, 경연, 관례, 상제, 가묘 등 우리의 이제 소위 얘기하는 예제와 관련돼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전은 이제 병전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이제 군 제도라든가 군기, 상벌, 수귀, 공역, 역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전은 당시 이제 헌전이라고도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대명료를 사용할 것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전에서는 궁원, 창고, 병기, 성곽, 공장 제도 등에 대한 사항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이제 정총이 쓴 이제 후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형전에 보게 되면 대명료를 사용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조선 시대는 이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법전이 있었습니다만 대명료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에 들어서는 이제 대명료보다는 우리 자체의 이제 법전을 이용하긴 했었습니다만 이 대명료라고 하는 것이 조선 전기부터 계속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명률은 이제 명나라의 율을 얘기하는 것이죠. 명나라의 율. 요게 이제 보시게 되면 경국대전이라든가 이런 법전의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예전에 정도전이 만들었던 이제 조선 경국전이라고 하는 게 조선 경국전. 경국전이 이제 경국대전이라든 나중에 나오는 법전에 있어서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제육전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육전은 경제원육전 또는 원육전이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법령의 정비와 법전 편찬 업무를 관장했던 검상조례사 여기에서 조준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임 하에 1388년 우왕 때부터 태조에 이르기까지 법령과 장차 시행할 법령을 수집 분류해서 이제 편찬한 것입니다. 이 경제육전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상당히 그 나름대로 어떤 틀을 갖고 있는 그런 법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경제육전 원전이라고 해서 조금 이제 경제육전에 있던 내용을 좀 고쳐가지고 새로 이제 편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던 거 원육전 또는 원전 뭐 이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원래의 것은 이제 이두원육전 또는 이제 방원육전 이렇게 이제 불리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경제육전 뭐 집록 뭐 이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육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소육전은 태종 때 경제육전 속전, 세종 때의 신소육전 뭐 이런 것을 통칭해 부르는 것으로 하륜과 이직 등이 이걸 이제 경제육전 속집 상절을 수정 편찬한 뒤에 소육전으로 공포 시행한 겁니다. 이건 이제 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죠. 이직, 이원, 맹사성, 호조 등이 이제 편찬 작업을 수행했고 그리고 원육전, 속육전과 등록을 다시 개수를 해가지고 신속육전으로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1429년 3월에 인쇄 반포하는데 이때 편찬한 등록을 육전 등록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속육전은 현재 전해져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조문의 일부만이 조선왕조실록에서 부분적으로 인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경국대전이 되겠습니다. 경국대전은 조선 건국 초의 법전인 경제육전의 원전과 속전 그리고 그 뒤에 법령을 종합해 만든 조선시대 두 번째 통일법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호전도 있고 호전등록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단편적으로 존재했던 것들 이런 것을 다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이제 1460년도, 61년도, 1466년도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경국대전의 이제 그 표지가 되고 앞에 있는 것이 이제 경국대전의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성종이 즉위한 이후에 경국대전을 다시 수정해서 14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신묘대전입니다. 이를 다시 개수해서 1474년부터 시행한 것이 바로 갑오대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국대전도 그 시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명칭을 달리해서 이렇게 수정되는 것은 신묘대전 또 갑오대전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당시 대전에 수록되지 않은 법령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72개 조문, 요건 따로 속록을 이제 만들어서 함께 시행을 하게 됩니다. 1481년 9월에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어서 감교청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고 대전과 속록을 개수해서 1485년 1월 1일에 그 시행을 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을사대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건 시기별로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 을사년이나 이걸 따라가지고 을사대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대전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럼 경국대전의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건데 경제육전과 마찬가지로 육분 방식에 따라서 예전엔 이호, 예병, 형공이라고 하는 6조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의 순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을 한번 살펴볼까? 이전에는 통치의 기본이 되는 중앙과 지방의 관제, 관리의 종별, 관리의 임면, 사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호전에는 재정 경제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호적제도, 조선제도, 녹봉, 통화, 부채, 상업, 잡업, 창고, 환곡, 조운, 어장, 염장, 토지, 가옥, 노비, 우마, 매매와 이반, 그리고 채무의 변제 및 이자율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법전에 있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내용이 상세화 되어 있는가. 오늘날에 있어서의 법률 규정에 못지않게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문과, 묵과, 잡과 등의 과거와 관리의 의장, 외교, 재례, 상장, 표지, 관인, 공문서 서식, 상복제도, 봉사, 입후, 혼인 등 친족법 관련 사항이 예전에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전에는 군제 및 군사에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형전에는 형벌, 재판, 공로비, 산호비 그리고 재산 상속에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전에는 도로라든가 교량, 도량형, 식산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호, 예병, 형, 공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날의 것과 비교해 볼 때 그에 못지 않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속대전입니다. 속대전은 경국대전이 반포 시행한 뒤 260여 년이 지나서 편찬에 착수해서 약 8년 만에 완성됩니다. 속대전은 이제 영조 22년에 그 완성을 보게 되는데 그동안 한 260여 년 동안 이 법전에 있어서의 개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경국대전이 시행된 후에 경국대전의 내용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대전 속록이라든가 대전 후속록이 연이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 법전과 법령 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들이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관리들이 법을 적용하면서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속대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편찬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영조 22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경국대전의 213항목 가운데 76항목을 제외한 137항목을 개정 증보해서
호전, 형정 등의 18항목이 새로 추가됩니다. 그리고 현재 초간본이 규장각 도서에 이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속대전 표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전 통편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대전 통편은 이제 1780년 정조 9년에 경국대전, 속대전, 그리고 그 뒤에 법령을 통합해서 편찬한 법전으로 6권 5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 통편은 경국대전 이후 또 300여 년 만에 새로 편찬된 통일법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전 212개조, 호전 73개조, 예전 101개조, 병전 265개조, 형전 60개조, 공전 12개조 등 도합 723개 조문이 그 전에 법전에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요게 이제 대전 통편의 이제 표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상당히 낡아가지고 대충 이제 요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우리의 통일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전회통입니다. 대전회통은 이제 1865년 고종 2년에 대전 통편 체제 이후 80년간의 수교 그리고 각종 조례 등을 보완해서 정리한 조선시대 최후의 통일법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목판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목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이 찍을 때는 이제 목판본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법전을 찍어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관서에 배치를 해야 되니까 목판본으로 이제 찍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 후기의 정치기강의 문란, 극도의 사회 혼란 등을 수습하기 위해서 사회 모든 방면에 걸쳐 과감한 개혁이 요구되었는데, 이 전제가 되었던 것이 법령이었고, 따라서 새로운 법전 편찬의 필요성을 끼게 돼서 교서관에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을 할 때에도 법전 편찬을 할 때 건국의 이념, 통일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 법전 편찬에 담겨져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대전 회통에 있어서도 이 조선 말에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서 법률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대전 회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었다. 법전 편찬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전 회통의 이제 내용입니다. 요거는 경국대전에 있던 거 이렇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경국대전과 함께 그 많이 이용됐던 것이 대명률이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명률에 있어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자입니다.